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6월 30일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저는 일단 이 종목 제가 여기서 이때부터 브리핑을 드렸었나요? 아마 이때부터 드렸을 겁니다. 이때부터 당시에 이제 50만원대, 50만원대, 55만원대 이때가 이 자리거든요. 이때 당시에 52만원대, 55만원대 여기서 이제 살짝 보통주 유상증자만 받고 이제 좀 덜어내자라는 의견들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권리락대 이 가격이나 뭐 이 가격이나 뭐 거기서 거기에 똑같아요. 일단 자, 근데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하셨었죠. 어려웠었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는 제가 좀 다른 종목들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좀 보시고 에코프로비엠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권리락이 있어요. 권리락 그리고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뭐 이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 거래일이다. 이 거래일. 이 뭐 평일 공휴일 제외를 하고 거래되는 거래일 기준이에요. 거래일 기준. 주말에 건너뛰는 거죠. 주말에 제외한 거래일이에요. 자, 내가 이날 매수를 했어요. 이날 내가 샀단 말이에요. 샀어요. 그러면은 이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 이날 이제 결제가 된 거거든요. 결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날 그리고 이날 권리락 때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준일 다음 날 이날 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락일에 전날에 매수하고 권리락일에 매도를 해도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상증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만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됐죠. 이날 샀다가 이날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이날 내가 뭐 50만원에 한 주를 샀어요. 한 주. 그러면 이날 권리락 효과가 되면서 마이너스 70%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78%뭐 그럴 거예요. 74%가 됐는데 이날 이제 물을 확 타는 거지. 이날 이제 바뀌었을 때 내가 15만원대잖아요. 15만원 기준 가격이 15만원으로 확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50만원어치 살짝 이전에 내가 뭐 3주 4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내가 1주만 남겨놓고 매도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준 가격이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죠. 일단 뭐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주만 남겨놓고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뭐 2, 3주를 더 매수를 합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 74% 됐다가 마이너스 한 20%, 30%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쭉 반등 나올 때 권리락 효과죠. 권리락 효과.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15만원은, 야, 50만원짜리가 15만원 됐어. 내 계좌에 갑자기 마이너스 됐어. 물 탈 거 아닙니까? 물 탁 타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털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거를 이제 이 손실이 좀 나긴 했겠지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가량의 손실이 나오긴 했겠지만 나중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가지고 유상증자 참여하고 무상증자까지 포함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그때 무상증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때 또 이 권리락 효과 때 매도 탁 하고 나왔던 거 이거를 무상증자가 상장이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평균 단가를 또 이때처럼 낮춘다. 상장이 되면 움직임들 보고 반등 나오네. 그럼 이때 물을 확 타는 거죠. 물 타는 거. 그게 핵심이긴 합니다. 개념이긴 해요.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에요.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근데 유상증자가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받았어.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어. 유중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이게 내가 계좌로 잔고로 들어오기 전에 무상증자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상증자로. 아직까지 유상증자가 내 계좌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진 않았는데 기준을 한번 볼게요. 다시 쭉 내려오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결정 이거 있죠. 여기 또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유상증자 상장일이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자, 유상증자 참여는 했어요. 근데 내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어.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유상증자 참여를 한 거는 그 주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7월 7일에 상장이 되니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7월 7일에 들어와서 매도를 하지 못하는데 6월 28일 이 내가 잔고해서 매도하기 전에 6월 28일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일
기준일이니까 6월 27일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 참여한 거는 자연스럽게 무증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유증을 1주를 참여를 했다. 그러면 3주 플러스 3주를 무료로 받으니까 이게 4주가 되는 거예요. 4주. 자, 그러면 4주가 15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일까요? 4주. 그러면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무상증자를 받는 게, 무증을 받는 게 손해는 아니에요. 손해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비율이 있죠. 0.05주더라. 0.05주.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몇 주를 갖고 유상증자 1주를 받을 수가 있느냐. 20주 곱하기 0.05주 하면은 1주죠. 20주를 갖고 있으면 1주. 20주면은 이게 당시에 5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이었으니까, 이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 그러면 20주를 매수했다가 권리락에 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게 60주 뭐 이렇게 되면은 40주, 적어도 40주다 라고 하면은 50만 원에서 40주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를 대응하지 못하니까 나는 무증만 받고 싶어. 그러니까 권리락 이전에, 유상증자 권리락 이전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리락이 발생이 되기 전에. 권리락이 발생되기 전에 매도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6월 27일에 내가 갖고 있으면 되니까 6월 27일 주말이었죠. 6월 24일에 매수를 했다가 6월 27일에 털고 나오는 겁니다.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자, 6월 24일에 했다가 26, 27, 25 주말이니까 건너뛰고 이게 이제 권리락이니까 권리락. 그럼 이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털고 나오는 거예요. 털고 나오는 거. 자, 그러면은 1주를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서 3주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1주를 들어오고 플러스 뭐 5만 원 됐을 때, 15만 원 됐을 때, 15만 원 됐을 때, 내가 이때는 50만 원을 샀는데 15만 원 됐을 때 한 3주, 4주를 확 물태워 가지고 반등 나와서 털고 탁 나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상장되는 7월 15일. 그리고 7월 7일이었나요? 유상증자가 일단은 첫 번째로 유상증자가 먼저 상장이 됩니다. 7월 7일에 상장이 내 계좌로 이제 들어와요. 그럼 상장이 되니까 주식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무상증자도 상장되는 게 7월 15일입니다. 주식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다면 이때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지구간들 이탈을 해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리스크로 보는 거죠. 리스크. 주가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리스크. 그래서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뭐 권리락 유상증자 참여 안 해도 되고 무상증자만 들어가도 되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현금. 여기에 중점을 두고 브리핑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준일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락일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권리락 보유를 해야 이제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이날 기준일에 포함이 되는 거, 이 보유를 하고 이날 이제 매도를 하고, 권리락에 내가 가지고 권리락에 권리락일에 시작하고 팔아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무상자든 유상자든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락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딱 정석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 날 보면은 23일이죠. 23일 이후에 보면 24일 권리락이 27일이니까 24일에 얘네들이 매수를 했다가 이날 물 확 태워가지고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날 매수했다가 이날 물 팍 태워가지고 쭉 올라갔을 때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날 급등을 했던 게 25%가 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얘네들은 이거를 염두를 해두고, 외국인이란 기관은 물타기 할 준비를 딱 하고 있고, 이 조금만 샀다가 확 사가지고 다 팔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지. 그리고 못 털었던 거는 매도를 계속하고 이제 무상증자 일자를 무상증자가 상장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이게 핵심.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나쁜 종목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쁜 종목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과가 하나 있어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피자라고 할게요. 피자가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우리 지폐라고 해야 되나? 이게 10,000원짜리 지폐입니다. 지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뭐 500원이라고 할게요. 동전으로 합시다. 500원 동전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5개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개로
이런 식으로 5개로 나누면은 동전이 하나가 얼마가 돼요? 가치가 100원이죠. 실제로 뭐 그렇진 않지만 뭐 자르면은 가치가 없지만 일단 동전을 500원짜리 가치가 있는 동전을 5개로 5등분은 낸다. 그러면 하나당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5줄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입니까? 500원이에요. 가치는 변하진 않아요. 근데 1주당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권리락 효과. 기준가를 변경을 시킨다. 그러면은 1주당 나중에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가 됩니까? 1주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5주가 돼가지고 물량이 많아졌어. 나중에 반등이 나와. 그러면 털고 나오겠죠. 털고 나올 거잖아요. 내가 손실을 본 건 아닌데 이 시차에 따른 손실은 좀 보는 거죠. 상장이 될 때까지 주가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더 이상 메리트는 없어요. 무상증자를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도를 좀 하고 상장이 되고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내가 대응을 잡아보자.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지배적이겠죠. 자,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무상증자가 상장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관망하자. 뭐 사실 저의 그런 뭐랄까 이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략은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게 이때가 와서 확인이 된 거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시긴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무상증자만 받자. 유상증자 참여할 거면 이렇게 하자. 그런 의견들을 드렸던 것들이고 이제는 상장이 되고 이거를 주가가 지금 상장일 때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 지주가 이탈을 시장이 또 안 좋으면은 이탈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뭐 이날 이제 상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상장을 하고 바닥을 다져주고 반등이 나오는 거, 이거를 확인하면서 바닥 찍고 반등 나온다. 그럼 이때 이제 매도를 했던 것들을 물 타고 뭐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것들 매도를 하자. 거의 여기에서 뭐 내가 여기서 1주를 샀다가 뭐 3주 4주 매수 더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5주 4주하고 1주 하면 5주잖아요. 다 팔고 나오는, 이거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무상증자가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매수를 하진 말자고요.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매수해봐야 무상증자 안 들어와요. 무상증자. 제가 이전에 노터스 좀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무상증자가 권리락에 지났는데도 몰라서 매수를 했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무상증자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해도 무상증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상장이 되는 것들은 보고 대응을 하자. 이런 의견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 추후의 움직임들을 보고 저도 브리핑을 드리긴 할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주말인데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 폭우 주의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내일은 제가 영상을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